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해서 본능이라고 불리우죠. 하위 유형 중에 이제 역유형에 대해서 차례대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같은 유형이라고 해도 어떤 본능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고, 특히 역유형인 경우 1차 본능이 역유형인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2차가 역유형인 분들도 굉장히 그에 못지않게 전형적이지 않은 그런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애니어그램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저의 경험담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본능이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사실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이유형이에요. 이유형의 영유형이 자기보존이잖아요. 처음 제 실생활에서 가까이 이유형의 자기보존 유형을 깨달았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딱 이유형 하면 느껴지는 게 희생과 헌신이고 따뜻함과 배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유형의 영유형은 나 먼저 특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챙깁니다. 그 에피소드는 이유형의 영유형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정말 저분이 구유형이라고 저분이 삼유형이라고 이렇게 놀랄 만한 분들이 이제 종종 방문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유형 분들 어때요? 육유형 여성분을 떠올려 보세요. 느낌이 조신하고 좀 내향적이고 그러면서 헌신적이고 이런 느낌 있죠? 구유형도 떠올렸을 때 뭔가 푸근하고 너그러운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정말 구유형도 그렇고 육유형도 그렇고 1대1 본능 쓰시는 분들 컬러 렌즈 끼고 레깅스 입고 오시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유형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유형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또 더더군다나 구유형 분들, 7형 분들은 또 유형 검사하면 잘못 나오기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유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7형은 관심사가 외부에 맞춰져 있고 뭔가 당겨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속성 때문인지 모르지만 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검사든 간에 신뢰도가 높으면 좋은데 본인이 본인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거는 어떻게 극복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유형을 찾아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유형이라도 본능이 역유형에 해당하면 참 어렵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육유형의 1대1 본능에 대해서는 가장 찾기 어려운 유형이라고 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참조하셔서 일단 먼저 보시면 육유형인데 정말 다르구나. 아, 정말 찾기 힘들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O유형인데 저를 O유형으로 보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저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제 뒤에서 제 O유형 아니다. 뭐 주로 사유형으로 많이 보시고 정말 드물게 구유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도 역유형이라 더 그런 시선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육유형이 정말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육유형을 예를 많이 들죠. 육유형 분들이 또 상담에도 많이 오시거든요. 커플로도 오시고 개인 상담으로도 오시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또 공포대항형들이 더 많이 오세요. 육유형의 공포대항형이 그래도 장점이라면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꿈틀하지 않는 육유형, 정말 공포 순응형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이용을 당하거나 호구가 되거나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이제 육의 공포 대항형 같은 경우는 정말 헌신적으로 주변을 챙겨주고 배려하다가 갑자기 악하고 공격을 하고 정말 날카롭게 나를 세우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에 인간관계가 끊기기도 하고 커플로 이제 분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육의 공포대항형인 분께서 뭔가 불안하고 섭섭하고 정말 걱정이 됐을 때
상대방 이제 연인분에게 나 좀 지금 무서워, 걱정돼, 불안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줄 텐데 그때 막 날이 서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불안을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서로 더 싸우게 되는 더 큰 분쟁으로 발전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상대방 연인이 장형인 경우에는 장형은 이제 힘에 대해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먼저 힘으로 눌렀어? 네가 나를 먼저 공격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대방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공격의 이면에 불안이 있는데 이게 끝이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류형들은요, 아주 이렇게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그 반사적인 반응에서 뭔가 반대로 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죠. 이거를 저는 정말 그 육류형의 공포 대항형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그 촉발 요소는 똑같은데 이게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 패턴이 완전 반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나의 두려움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나는 지금 두렵고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나를 숙이고 이 순간을 모면하자 이렇게 가는 건데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 반대로 튀어버리면 나 안 무섭거든? 내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행동하게 되면서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유형이라는 것이 이제 유형을 찾기 위해서 또 알아야겠지만 또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데 또 어떤 큰 통찰을 주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즘은 조금 옛날에 비해서 책을 덜 보려고 하거든요. 책보다는 좀 저의 내면을 더 살피려고 하고 좀 더 행동하려고 하는데 이제 포커싱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영유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책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책을 또 챙겨놨습니다. 몇 년부터 할지 지금 고민 중이고요. 자료 찾아보고 연구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